그 다음에 이전 소득 때문에 하위 계층의 처분 가능 소득이 그 분배가 개선됐다고 하는 거는 이번 정부뿐 아니라 보시면 역대 정부에서 상대적 이게 이제 빈곤율에 관한 건데 상대적 빈곤율입니다. 아까 상대적 빈곤이 역대 최저로 내려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저 처분 가능 소득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이명박 정부서부터 계속 내려갔습니다. 계속 내려가 있기 때문에 마치 이번 정부에서 내린 것처럼 이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기여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내려가는 주 원인은 노인 중에 상대적 빈곤에 처한 노인이 줄기 때문입니다. 지금 70세, 80세의 빈곤율하고 지금 은퇴하는 60대 세대는 뭐 연금 같은 게 있고 이미 산업화 시대에 축적된 게 있어서 노인은 많아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저임금 가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가계 변화 때문에 일관되게 줄어왔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번 정부가 잘해서 한 것처럼 했고,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 이미 아까 보여드린 최하위 20%하고 상위 20%의 배율은 최고로 올라갔고, 그걸 조금 내쳤다고 아주 미미하게 내친 걸 가지고 그러고 보시면 실질 처분 가능 소득, 아까 모든 소득이 가계 중에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 2017년하고 2019년 대비해서 보면 실질 가능 처분 소득입니다. 명목 소득이 중요하지 않죠. 다 정부가 뺏어 가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하면 1분위는 12.6% 감소, 2분위는 3.3% 감소, 3분위는 0.8% 증가, 4분위는 1.8% 증가, 5분위 7.1% 증가해서 모든 계층의 소득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도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걸 2019년 한 개만 딱 띄어가지고 하고 자기가 앞에 왕창 저지른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중위소득, 그 전체 소득 중에서 가운데 있는 소득의 50% 미만을 이제 저임금 근로자라고 그러는데 20.4%로 전년보다 0.4% 줄었다라고 하고 중위 50%, 150% 구간은 전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이게 중산층이 늘어났다. 고소득층은 지난보다 0.8%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선은 임금 근로자의 소득 격차가 가계 소득 격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 근로자의 소득 격차를 가지고 실제는 소비는 가계 단위로 정의 되기 때문에 가계 단위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상당히 중요해야 되는 게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들은 게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을 올려서 임금을 높여준 덕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실업자가 많아지면 실업자는 임금 근로자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임금 근로자 중에서 고용이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면 부유층이 줄어들죠. 부유층이 들어주는 건 나쁜 소득격차 감소죠. 이 정부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지 낮은지를 보시면요. 이게 저 OECD의 Under the Pressure, 스퀴즈드 미들 클래스, 압박을 받고 있는 중산층이라는 자료에 나오는 건데요. 보시면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실제 자기가 자기를 중산층으로 얘기하는 사람하고 실제 이제 중산층인 거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제 중산층의 비중은 60%인데 한 73%가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해서 60%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소득 수준에 지금 OECD에 보면 OECD보다도 중산층의 사실은 비중이 우리나라가 더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치 양극화되어 있고 일본보다도 우리가 훨씬 중산층의 비중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하고 중산층의 비중의 관계를 보시면 중간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디냐? 그 선에 있죠. 평균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산층이 점점 두터워지는데 한국은
그 추세선에서 하나도 변화된 게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치 중산층이 적은 나라인 것처럼 또는 양극화가 심한 나라인 것처럼 한 것들은 명백한 가짜 뉴스에 속하고 딱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지금 중산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중산층이 줄었다라고 하는 선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미국에서 중산층의 비중이 67년에 53.2%였는데 2016년에 42.1%가 됐다고 해서 중산층이 쪼그라들고 있다고 그러고 좌파들이 막 선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돼서 저렇게 줄게 됐나를 보시면 67년부터 2016년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저소득을 일으키던 계층도 줄고 중산층에 있던 분들이 고소득층으로 올라가서 중산층이 줄은 거로 나타나죠. 그러면 이거는 아주 좋게 중산층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걸 가지고 중산층이 늘었다, 저임금 근로자가 늘었다고 하는 것들은 가짜 뉴스에 해당하고 선동적이고 사실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편의적인 해석이다. 한국의 그 역사적으로 저소득 계층이 줄어들었는지 저소득 계층이 늘어났는지를 보면 아까 가처분 소득에서 보면 분명히 이번 정부 들어서 1분위, 2분위, 3분위까지 저소득 계층은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이 두터워졌다는 얘기는 그 임금 소득자 중에 그 얘기는 가계 소득은 지금 소득 격차가 늘어나는데 임금에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임금에서 실업 상태로 가서 소득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 연초 시정연설에서 농정틀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그러고 2016년에 13만 원 수준이 된 쌀값이 19만 원으로 회복되어 농가소득 4천만 원, 어가소득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농가가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로 도입하고 수산 분야 공익 직불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농촌에 가서 이런 얘기 했죠. 경제성장의 과실이 농어촌에 나누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나라 평균 가구당 소득이 5천만 원인데 농가소득이 4천만 원, 어가소득 5천만 원인데 왜 거기 큰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그 4, 5천만 원이 실제 정부 또는 다른 산업에서 세금을 통해서 여기 직불제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투입된 돈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쌀값이 13만 원에서 19만 원 올라간 게 농가소득이 증가되고 정부의 정책의 성공으로 생각하시나요? 생각하시면 저 16만 원 하던 게 19만 원이 됐으면 그 쌀값은 누가 지불하나요? 쌀농사 짓는 국민이 우리 농어촌 인구가 5%인데요. 농민 인구가 5%인데 그중에 쌀농사 짓는 사람이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3% 미만일 겁니다. 2% 정도 될 농민을 위해서 98%의 쌀을 짓지 않는 사람들은 사 먹죠. 그럼 저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농민들을 위해서 도시민들,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지급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비농가 가구의 실질적으로는 구매력이 떨어진 거죠. 가처분 소득이 줄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값이 오른 게 성공인가요? 다른 산업에서는 다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늘어나는 게 경제정책의 성공이죠.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동산 정책의 성공이겠네요. 그죠? 쌀값 오른 게 농민들에 의해서 농정을 성공한 거라면 그 부동산 업계는 부동산 가격 오른 게 정책의 성공이겠죠? 아니죠. 그 물가 수준 이상으로 어떤 가격이 올랐다라면 그건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쌀값은 국제 시세의 4배가 넘듯이 이미 16만 원도 어마어마하게 도시민들이 사실은 정부의 가격 지지 정책에 의해서 농촌을 보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조금을 내는 거죠. 이게 일종의 세금입니다. 세금. 보이지 않는 세금이죠. 그래서 세금의 이전 소득 강화를 농업 성공의 상용으로 농촌을 잘 살게 만드는 것으로 지금 강변을 하는 거죠. 농촌이 잘 사는 거는요, 농업만 가지고 절대 안 됐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다른 산업이 들어가고 레저가 활발화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생산성이나 GDP 기여 없이 소득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남의 소득을 뺏어서 정부가 줬을 뿐이지 이게 정책이 성공한 게 아니죠. 분배 정책은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농정을 성공했다, 농업 정책을 성공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농업 정책은 비용을 덜 들이고 더 많은 농산물을 더 품질 좋게 생산해야 그게 농정이 성공한 거고, 그 생산성 향상 때문에 더 어떤 기능이 보강된 쌀, 병에 어떤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 이런 게 돼서 안 쓰던 소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농정의 성공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분배 정책에 의해서 억지로 세금으로 돈을 갖다 주고 도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이전 소득을 많이 준 걸 가지고 농업의 성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짜 뉴스를 또 했어요. 안전한 대한민국이다. 지난해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자기네가 노력을 했더니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게요, 우리나라의 연도별 교통 사망자 숫자입니다. 저 위에 파란 그래프거든요. 2012년서부터 보시면 지금 2019년까지 저 내려가는 거 중에 제가 파란색으로 전 2017년서부터가 문재인 정부잖아요. 그게 과거 내려가던 추세에서부터 더 급하게 떨어졌습니까? 덜 떨어졌습니까? 덜 떨어졌죠. 추세선부터 위에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이 전체적으로 교통질서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차량들이 안전 피처가 더 많아졌고, 도로도 더 좋아졌고, 이런 투자에 의해서 추세적으로 쭉 있었던 게 마치 이번 정부가 이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이번 정부에서 뚝 떨어뜨린 것처럼 아닙니다. 2017년, 18년은 추세선보다도 그 감소폭이 줄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미세먼지를 좀 낮아졌다. 보시면 미세먼지라는 게 날씨에 따라서 태풍에 따라서 연도별로 다르죠. 그래서 한 해 올라갈 수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낮았다고 해서 그게 획기적으로 미세먼지가 낮아져서 정부의 정책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보시면 그러면 제가 여기 보여드린 그래프가 청색은 서울의 미세먼지 그 PM10, 10 파티클 기준은 마이크로 파티클 기준인데요. 보시면 2010년서부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 기준 10, 그 국제 기준보다는 높습니다만 50으로 낮췄는데 그 50 이하로 떨어진 서울에 떨어진 거는 2010년이에요. 그리고 그게 60에서 40대로 떨어지게 획기적으로 낮춘 거가 언제냐면 2008년입니다. 2007년, 8년이요. 이게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 그 청계천 만들고 서울의 숲 만들고 그 다음에 버스들 전용 차선 만들고 그리고 가솔린 뜨는 거 전부 천연가스로 버스 다 바꾸고 이러면서 획기적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2012년이 훨씬 더 낮아졌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다가 또 2016년까지 조금 올라가다 2016년부터 17년 또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연도에서 조금 오락내락하는 거는 다 그 해의 날씨나 그거에 따라서 변동폭이 있는 건데 그 조금 떨어진 걸 가지고 마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까 소득 수준 가지고 자기가 아주 악화시킨 거에서 조금 더 좋아졌으니까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그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전교에서 100명 중에 30등 하는 친구가 90등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더니 지난번 중간고사에서는 87등 됐어요. 그래서 성적이 향상됐다. 지난 학기까지 지난해 전교에서 30등 한 학생이 90등으로 떨어졌는데 이번에 시험 봐가지고 80층 됐으니까 성적이 향상됐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이명박 정부가 낮췄다. 이것도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통계를 편의적으로 해가지고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일. 그 다음에 그 전체 추세를 보지 않고 최근에 조금 미세 변동만 가지고 자기네가 뭐 향상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거.
세 번째는 추세적으로 쭉 되어왔던 걸 마치 자기네가 최저로 낮춘 것처럼 우리 고용률이나 지금 보시다시피 교통사고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은 저거는 전체 사망자 수인데요. 우리나라 차량 대수 대 사망자 수로 하면 더 급격히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추세선에서 있었던 일인데 마치 자기네가 이번 정부가 잘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아무데나 자기 공적 없는 거에다가 숟가락 얹는 그런 일들은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 그게 다 가짜 뉴스죠. 크게 보면. 그리고 그래서 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빈곤 주도 성장이다. 밑에 5분위 1로 나눠서 1분위, 2분위, 3분위에 가처분 소득이 다 줄어서 가계의 60%가 가처분 소득이 줄었는데 그걸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우기고 민간 투자 안 되고 있고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있고 소비 부진으로 가고 있고 그렇지만 서울의 집값은 폭등하고 있고 집값 폭등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 투자가 가장 수익률이 높을 것 같으니까 그걸로 다 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는 싸고 그런데 정부의 국민들이 대출 받을 권리도 박탈하고 집 살 권리도 박탈하고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 사라고 하면서 그게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온 국민 호도를 하고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금주의 경제 현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빈곤주도 경제정책 문재인의 끝없는 반복되는 가짜뉴스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